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오랜 연애 후 결혼을 했어요. 오래 연애를 해서 그런지 시댁과는 결혼 전부터 오고 갔던 사이라 사실 거리낌이 없었죠. 시어머니도 저를 엄청 편하게 대하셨고 시누이와 동갑인지라 저를 친구처럼 대하기도 했어요. 막연히 결혼하면 어떨까는 생각해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결혼을 결정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잘 지내왔던 분들이었기에 사실 문제될 것이 아예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도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앞두고 나니 시댁에서는 격렬한 반대가 있었죠. 내가 널 아무리 아무렇지 않게 대했다고 하지만 네가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니? 너 그렇게 뻔뻔한 애였니? 그래,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하니? 그냥 만나다 말 줄 알았으니 너랑 잘 지냈던 거지. 너 우리 둘째 오빠가 별 볼 일 없는 회사원이라고 해도 결혼했을 거야? 대기업 다니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 철수 오빠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제가 비록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철수 오빠 내조도 확실히 하고 결혼해서 어머님도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믿고 선택해 주세요. 말만 번지르르.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철수도 그렇게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장남도 아니고 모시킬 이유도 없지. 그래 알겠다. 니네가 그렇게 좋으면 어디 한번 살아봐. 살아봐야 후회를 안 하지. 대신 각오해야 할 거야.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딱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집안에 사람 하나 더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지는 거 안 느껴지니? 너 하나 들어오고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결혼한 지 3일째 됐을 때였나? 그때까지는 갑자기 왜 그러시지 싶은 것이 좌불안석이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웃으면서 네 하고 넘어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몰랐네요. 그때부터 숨 쉬는 게 시작이 아니고 참는 게 시작이었다는 걸. 엄마 원래 좀 그러셔. 적응하면 괜찮아. 내가 왜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잖아. 갑자기 나한테 미소 한 번을 안 띄워주시고 심드렁 하신대. 내가 뭐 잘못했으면 얘기를 해주시지. 그냥 어른이니까 네가 비위를 맞춰.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이야. 속상하면 어쩔 거야. 엄마 비위를 네가 맞춰야지 달리 별 수 있어? 난 여자들이 괜히 남편한테 시어머니 얘기하면서 집에 분란 만드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네 편 들 거라는 생각은 마라.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자기가 말하는 거 보면 내가 꼭 이간질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말 조심해줘. 기분 나쁘잖아. 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나도 믿고 기다려 봐야지 뭐.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 제 3자더라고요. 시댁에서 뭐라고 저에게 다그쳐도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그저 저에게 참으라는 말만 했어요. 나중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기대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임신을 하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날이었죠. 그냥 목살 사다가 구워 먹자.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래? 집에 냄새 날까봐 그러지. 괜찮아. 네 남편이 그런 거 하나 실도 못 쳐주겠냐? 하도 내가 뭐라고 하면 듣는 시잉도 안 하는데 이런 말이라도 해줘서 고맙네. 뱃속 아기가 얼마나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아침부터 노래를 부르던지. 나 자기 올 때만 기다렸잖아. 일찍 오면 요 앞 삼겹살집에서 먹어도 괜찮았는데. 원래 집 삼겹살이 맛있는 거야.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딱 먹으면 되겠네.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아기가 짝눈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말고 얼른 맛있게 먹을 생각만 해. 시어머니가 예민했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그날은 뱃속 아이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말을 듣고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넌 고기를 구울 줄도 모르니? 너 고기 굽는 법 몰라?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어려서는 그냥 단순히 철수 친구니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너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줘야겠구나. 센스가 없으니까 내가 알려줘도 알아먹을지는 의문이다만. 어머님, 삼겹살 먹으면 당연히 냄새가 나죠.
맨날 샐러드나 빵 이런 것만 먹어서 그런지 오늘은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미안할 짓을 하지를 마. 그날 이후 더욱더 숨죽여 사는 삶이 시작되었네요. 결혼하고 바로 분가하자더니 어떻게 된 거야. 나 진짜 숨 막혀. 딱 4년만 살자. 솔직히 엄마랑 친해지려면 이런 시간도 필요해. 엄마가 예민해서 그렇지. 너 알잖아. 예전에 엄마가 엄청 잘해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당신은 이 집에서 이렇게 눈치만 볼 거면 나랑 왜 결혼하자고 했어? 나 진짜 힘들어. 말해도 자기는 참으라고만 하니까 더 미치겠어. 이제 와서 뭘 어째. 나도 힘드니까 그만 긁어라. 너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죽을 맛인 거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작작해. 오히려 남편은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그렇게 그때는 다 이러고 사는 줄 알고 살았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랜 시간 공부를 했던 아주버님은 검사 임용에 합격을 했고 곧이어 결혼을 하겠다며 어떤 여자분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늘 말도 없고 조용하신 분이라 처음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매우 놀랐죠. 우리 큰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 누굴지 정말 궁금하다. 이 엄마한테 희망이 너밖에 없는 거 알고 있지? 며느리라고 해봐야 희망이 이제 걔 하나인데 내가 얼마나 기대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러니까 실망시키지 마. 엄마,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사람만 바르면 되죠. 그리고 제가 검사 아니면 뭐 볼 거 있나요? 다 끼리끼리해요. 그냥 검사는 직업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체면치레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냐? 넌 내 자랑이자 대들보야. 힘들게 검사됐으면 검사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야지. 뭐 그런 걸 신경 안 써. 나를 위해서라도 써야 할 거야. 아니면 엄마 진짜 속상하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게 명령하듯 괜찮은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아주버님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예비 형님을 소개시키는 날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쁘고 소박해 보이는 형님을 어머님은 매우 탐탁치 않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역시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어서 오세요. 추우신데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세요. 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신우도 그렇고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마저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너무 민망하여 버선발로 제가 반겨주자 그분은 저를 참 고맙게 생각했죠. 그래서 부모님이 뭐 하신다고? 저는 부모님이 식당을 하세요. 저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민선애 여기 아랫동네에서예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들어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식당? 요즘 같은 시기에 참나. 식당에서 일한 손으로 음식 해줄 거야? 오빠 고생 좀 하겠다. 언니, 우리 집은 사실 봐서 알겠지만 언니 같은 사람이 들어올 집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면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딱 봐도 없이 살면서 남자 하나 잘 얻어서 팔 잡히려고 하는 여자요? 신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아주버님 또한 표정이 굳었고 저 역시 할 말이 없었어요. 민망해하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형님들 뿐이기에 조금의 보탬이 되고자 한마디 거들었죠. 식당 일 힘들죠? 저도 해봤어요. 그리고 요즘 식당 잘 되면 웬만한 회사원보단 낫죠. 자영업인데 내 사업이기도 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멋있네요. 군뱅이 끼리끼리라더니 지 같은 출신인 거 알았나 보다. 어머님이 저 반대하실 거라는 거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이가 여기까지 설득해서 온 거고요. 그래도 제가 하는 식당 일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뭐? 네가 우리 검사 아들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끝끝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고 아주버님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얼굴로 형님 될 사람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면전에 대고 막말을 하실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곧바로 그 화살은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키운 검사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어떻게 저런 여자자며 하루 종일 화를 내시면서 집에 있는 저를 닥달하셨고 그에 덩달아 시누이 또한 저를 무시했죠. 아니 오빠가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인 거지. 진짜 뭐야?
둘째 오빠에 이어서 큰오빠까지. 엄마, 우리 진짜 집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오빠들이 보는 눈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진짜 하다하다 별일이다. 누가 아니래니. 이래서 같은 집안끼리 만나야 하는 건데 애초에 너를 들이다보니 쟤도 이상한 눈이 들어서는. 둘째는 몰라도 큰애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저런 천박한 애를 데리고 결혼을 한다고 해? 첫째가 내 자랑인데. 하긴 엄마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냥 그러려니 해. 오빠도 엄마가 반대하면 결혼 안 할걸? 예전에도 엄마 말이라면 오빠가 껌뻑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객기라고 생각해. 오빠가 누군데 엄마 말을 거역하겠어? 너 하나로 족하다. 이 집 체면 안 서는 며느리 들여보낸 거 너 하나로 족하다고. 어쩜 아들들이 하나같이 저런 여자애를 데리고 오는 건지 속 터져서 원. 엄마 이해해. 솔직히 둘째 오빠가 쟤랑 결혼할 줄 알았어? 데리고 놀다 말 줄 알았지. 그래서 엄마도 잘해줬잖아. 아가씨 막말이 심하네요. 데리고 놀다 가라니. 내가 그래도 손윗 사람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 집 며느리인데. 너 지금 내 딸한테 뭘 하는 거야? 넌 내가 결혼 허락해준 걸 감지적지해야 해. 널 이 집에 들인 게 내 한이다 한이야. 너 같은 걸 보니까 큰애가 얼토당토 없는 애를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네가 물을 흐려놔서라고. 못 배워가지고. 어쨌든 넌 감사히 생각하고 살아. 너무 분했고 벼랑간 된통 막말을 때려 맞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하혈을 하게 됐네요. 사실 그전부터 잠도 잘 못 자고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하던 삶이 힘들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겹쳐서 그런지 쉽게 하혈이 된 것 같았죠. 그리고부터 기억이 안 나요. 고통스러운 기억이 지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쟤 피나. 야, 너 지금 괜찮아? 신우의 말을 듣자마자 쓰러졌고 전 병원으로 실려갔네요. 그리고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괜찮아. 애야 또 가지면 되지. 일단 몸조리 하라고 했으니까 며칠 푹 쉬어. 남편은 병원에 입원한 저를 보더니 심드렁하게 할 말을 했고 지금 저를 가장 위로해야 할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마마보이라고 한들 남편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서글프더라고요. 애를 또 가지면 된다고? 당신 그게 할 소리야?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애 태동까지 느껴놓고 그게 할 말이냐고. 진짜 아빠 자격 없는 인간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하자는 거지 뭘 그렇게 따지고 묻니? 우리 애 조금만 있었으면 나을 수 있었어. 그런 애를 잃었는데 자기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니까 너무 슬프다. 슬플 일도 많다. 애야 또 가지면 돼. 그리고 엄마야말로 이번 일로 충격받았어. 가면 죄송하다고 해. 너랑 얘기하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나 때문에 충격을 받아? 충격을 받은 건 나야. 나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유산 안 되시길 바라셨대? 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집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 생각해보면 유산 안 된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 그만 좀 해.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라고? 유산된 아기를 다시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인데 나들 어쩌라는 거야. 그만 얘기해라. 나도 마음이 착잡하고 힘드니까. 제발 옆에서 쫑알거리지 좀 마. 지만 힘든 줄 아나. 방관자였던 남편은 그날도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유난이다 유난이야. 무슨 그런 말에 충격을 받아 유산을 한다니? 너 엄마가 얼마나 너한테 그동안 잘해줬어. 꼴랑 속에 있는 말 몇 마디 했다고 그리 혼절해? 너도 참 너도. 네가 내 친구 맞니? 애초에 난 네 친구도 아니었지? 너랑 나랑 친구가 될 급이니? 그냥 둘째 오빠가 데리고 노는 앤데 동갑이니까 편하게 지낸 거지. 그러니까 원망 말아라. 네가 심신이 약해서 유산한 거니까 엄마 원망 말라고. 그 말하려고 여기 온 거야. 같은 여자로서 너랑 어머님 진짜 너무하다. 뭐가 너무해. 심신이 약한 네가 이상한 거지. 무슨 속에 있는 말 몇 마디 했다고. 참나. 우리만 나쁜 사람 만들고 있어. 그래 나만 이상하지 니네 집에서는. 너 꼭 나처럼 시집살이 하길 바란다. 네가 생각하기에 나 팔자 늘어졌다고 했으니까 너도 꼭 나처럼 살길 바랄게. 시집가서 말이야. 이게 악담을 해도 유분수지. 너 유산해서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야. 안 그랬으면 벌써 네 머리털 반은 날아갔어. 천하의 고아를 솔직히 며느리로 받아준 우리 엄마한테 고마워할 일이지.
이게 어떻게 맨날 불만을 가져? 너도 참 정신머리 하나 썩을 대로 썩었다. 신우이가 와서 속을 뒤집었지만 차마 뒤엎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계속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살 길이 없다는 게 막막했어요. 혼자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며 살았고 대학을 졸업하긴 했는데 취업이 참 힘들더라고요. 부모님은 진작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 없었고 월세에 밀려 쫓겨날 판이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결혼하자. 우리 집 형편 넉넉해. 결혼하면 당연히 분가도 할 거고 너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진짜? 지금이야 잘해주시지만 천하의 고아인 나랑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그건 걱정 마. 우리 부모님 그런 분 아니셔. 그리고 너한테 잘해주시잖아.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네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린 것이었고 결혼식을 하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봐, 내가 받아줬지? 이젠 네 지옥이 시작될 거야. 참고 살아라. 알겠니? 라는 시어머니의 마음속 말들을 온전히 느끼고 살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의 유산 소식을 알았는지 예비 형님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저 민서예요.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비슷한 게 많을 것 같아 동질감이 많이 들었던 터라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예비 형님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대뜸 만나자고 한 말. 다음 이런 말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요. 아니에요.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시어머니는 형님 어머니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혼사는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서로 격이 안 맞으면 불행한 거잖아요. 내가 한번 해봐서 알아요. 집이 어느 정도 격식이 맞아야 잘 맞는 궁합이더라고. 제 말 무슨 말인 줄 알죠? 아마 딸 시집 보내면서 이런 말 듣기 좀 거북할 테지만 뭐가 딸을 위한 건지 잘 생각해보세요. 예비 형님의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하루 종일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예비 형님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푸념하는 게 아닌데 미안해요. 나도 어디 얘기할 데가 없고 고민 상담 좀 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몸도 안 좋을 텐데 주책이네요. 제 앞에서 한참을 목 놓아오는 예비 형님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한 것도 오버랩이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저 역시 상처가 많았지만 예비 형님 먼저 위로해주고 싶었죠. 아니에요. 이런 얘기 누구한테 하시겠어요? 저 괜찮으니까 저한테 하세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형님 이렇게 아껴주실 건데 뭐가 걱정이세요? 결혼은 아주버님이랑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힘이 된걸요. 사실 오빠가 경미 씨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집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행동 다 그냥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사신다고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잘 맞을 것 같다고도 했죠. 그래서 보지 않아도 참 좋더라고요. 예비 형님 말에 사실 부럽기도 했어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누구는 마마보이, 누구는 본인 여자를 지킬 줄 아는 남자. 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랑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었고 꼭 그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랬네요. 저도 그래요. 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큰일 겪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나와줘서 감동이네요. 내가 택시 잡아줄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사실 보다시피 저도 어머님 눈에 썩 차지 않는 며느리라 형님 마음을 이해할 것 같거든요. 힘이 되진 못하더라도 형님 이야기 들어드릴 수는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역시나 예비 형님과는 정말이지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형님의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그래도 어렵게 산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성격도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예비 형님을 마주하고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또다시 막말을 했죠. 설거지하니? 네, 뭐 드릴까요? 걔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왔니? 아주 신났겠다? 둘이 내욕하느라. 시간이 잘도 갔지? 너 정신 차려. 네가 이 집 며느리지 걔네 집 며느리야? 겨우 식당. 그것도 구석탱이 골목에서 가지가지. 어머님은 형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수를 터뜨렸어요. 어떻게 그런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되냐면서 한참을 늘어놓으시고 저를 드러나는 양 더욱더 강하게 얘기하시는 시어머니였거든요. 참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죠. 걔 옷 입은 거 봤니? 너 처음 볼 때 같더라. 너도 아직 멀었지만 참나. 우리 아들들은 촌스러운 여자 감별하는 능력이 있는지 어쩜 그렇게 애들이 여자 보는 눈이 꽝인지. 너 걔랑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어차피 걔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지 못하는 애야. 알겠니? 너야 뭐 어찌어찌 해서 내가 며느리를 받아줬지만 너 같은 애 두 번은 못 본다. 그러니까 걔랑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연 끊어. 큰애도 지금은 정신 못 차리지만 어찌됐든 이 엄마 말은 거역 못할 거야. 내가 걔를 그렇게 키웠어?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어머님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친구로 지낼게요. 안 하긴 내가 모를 것 같다? 너희끼리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얼마나 죽이 잘 맞았겠니? 끼리끼린데. 서로 얼마나 알아봤을 거야? 너도 참 티가 안 난다. 그래도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가만 보면 큰애가 데리고 온 애랑 너랑 딱 보면 거지 티를 못 벗어. 어머님, 지금 거지라고 하셨어요? 그래, 거지. 딱 봐라. 너 가만 보면 빈티가 줄줄 흐르는 게 우리 집밥 먹은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대로니? 그건 네 천성에 문제가 있어도 정말 큰 문제 아니니? 그러니까 그 거지 같은 애랑 더 어울려 다닐 생각 마라. 두 거지가 만나서 무슨 작당을 하려고 그래? 시어머니는 끝끝내 저에게 거지라고 하며 선을 넘으셨어요. 눈물이 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잘됐다 싶었죠. 어머님이 나보고 거지래. 어떻게 생각해? 아주버님이 데려온 그 형님들 뿐이랑 같이 쌍으로 거지라는데? 뭐? 엄마가? 오죽하셨으면 그런 말을 하셨을까? 네가 뭐 엄마 심기 거스른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어? 진짜 의아해서 묻는 거야. 나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준다고도 하고 나보고 넉넉한 형편에 살게 해줄 거라더니 가만 보니까 맨날 어머님 편만 들고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잖아. 어떻게 그래? 그게 그거지. 그리고 철륜이랑 너랑 같냐? 우리는 솔직히 남이 될 수도 있는 사이지만 엄마는 나랑은 끊을 수 있어? 그리고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 너도 나한테 잔소리 작작해. 어차피 나 긁어도 네 편 죽어도 못 드니까. 그래. 당신은 그럼 내가 없어도 어머니만 있으면 된다는 거네. 뭐 말하자면 가족이 소중하다 이거지. 그런 얘긴 갑자기 왜 물어? 싱겁게시리. 네가 가족이 없어서 그래. 가족이란 뭔가 묘한 그 끈 같은 게 있거든. 심장이 참 벌렁대더라고요. 아무리 의지가 되지 않는 남편이라지만 저렇게 대놓고 저를 가족 취급하지 않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전 형님이란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이 말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하는 게 맞다고 싶었고 더 이상 이 집에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죠. 제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랬다간 정말 그러고만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택시 안에서도 얼마나 차를 돌릴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 싶었고 그렇게 찾아갔네요.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정말 반갑게 맞아주었고 추운 날 제 손을 따뜻히 잡아주더라고요. 어머, 경미 씨가 연락도 없이 우리 식당에 웬일이에요? 안 그래도 제가 밑반찬 좀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 좀 챙겨가세요. 집에서 요리하느라 힘드시죠? 이거 꽤 도움될걸요? 이 귀한 걸 저 주셔도 돼요? 그럼요. 경미 씨도 주려고 넉넉히 만들었어요. 그 큰 집 살림 혼자 다 하시는데 제가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직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미 씨랑 라포가 형성됐다고 생각하니까 잘해주고 싶던걸요?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이 대해줘서.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경미 씨 딱 보면 알아요.
심성이 얼마나 고운지. 전 그런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걸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반찬 같은 거 하기 힘들 때 얘기하세요. 제가 넉넉히 만들면 되니까. 그거 가져가면 되죠. 저를 위해 저리 다정한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마움도 잠시 시어머니의 횡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주버님이 그런 며느리를 데려온 것이 저 때문인 양 구셨죠. 분풀이인 듯 집에 있는 온갖 잡다한 일들을 유산하고 몸 회복을 다 온전히 하지 못한 저에게 시키더라고요. 저거 전 부치고 나물 볶고 빨리빨리 해라. 니네 시아버지 시장하겠다. 너는 어쩜 요리가 이렇게 안 느니? 감사해요. 남편도 안 해주는 이런 다정한 말을 형님이 대신 해주니까 참 좋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요. 여기 앉아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이 말을 꺼내기까지 정말 힘들었는데 형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주버님께 어떤 게 도움이 될지 형님이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세요. 어떤 말이길래 이렇게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전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검사가 된 아주버님이 결혼한다며 데려온 여자를 시댁에서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저까지 싸잡아 무시를 하니 못 참겠더라고요. 형님이 안타까운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요. 그래서 전 시댁에 비밀을 폭로해버렸어요. 사실 오늘 예비 형님이 저에게 따뜻이 건네준 말 한마디 덕분에 용기가 날 수 있었죠. 몇 년을 가족이라고 살부대 끼고 산 남편보다 이렇게 몇 번 보지 않았지만 저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나머지는 형님이 알아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파장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제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가정이란 울타리에서 보금자리를 찾고 싶었던 제가 다시 혼자가 되기 시작한 날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인생도 뒤바뀌기 시작했죠. 뭐? 아니 어디서 무슨 이야기 듣고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 다 알아요. 사실대로 말씀하시라고요. 그래놓고 저한테 이런 여자는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저 다 알아요. 제가 어머니의 어떤 아들인지. 네가 알긴 뭘 안다는 거야.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와서 엄마한테 이러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엄마 속내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얼마나 널 귀하게 키웠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네가 뭘 알든 조용히 해. 눈 감고 아웅하면 다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는데 저보고 그걸 무시하라는 겁니까? 저 절대 무시 못해요. 그래놓고 엄마가 민서를 반대할 주제가 돼요? 저 민서랑 죽어도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오빠, 약 먹었어? 엄마한테 왜 이래? 오빠가 엄마한테 어떤 아들이냐니? 대들보의 자랑이지. 넌 아무것도 모르면 조용히 해. 엄마, 오빠가 나한테 화내는 거 봤어? 이상한 여자 하나 만나더니 아주 사람이 버려졌네. 너 왜 이래 진짜? 네가 뭘 한다고 엄마한테 이러는 건데. 저 이 집 아들 맞아요? 엄마가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이 이런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의심했어요. 학교에 가끔씩 찾아오는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도 설마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아주버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모든 비밀을 아주버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는지 주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아주버님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나가자 망연자실한 표정까지 지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끝끝내 숨기고 싶으셨는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나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본인 어머니께 실망한 아주버님은 계속해서 화를 내며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시어머니는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셨죠.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럼 널 밖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어머님 그만하세요. 어차피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주버님, 어머님이 밖에서 나온 자식 맞잖아요. 그래놓고 혼자만 고고한 척하는 그런 행동 저 못 참아요. 제가 터뜨렸어요. 이 집에서 가족 취급도 못 받는 제가 이런 말도 못하나요? 어머님 매일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심부름으로 어떤 남자한테 큰돈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는 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 남자가 누군지, 어머님이 왜 이렇게 벌벌 떨면서 돈을 붙이는지. 근데 참 쉽게 알아낼 수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가끔씩 돈을 늦게 붙이는 날에는 어김없이 그 남자가 찾아왔고 그 남자와 어머님이 싸우는 소리까지 들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진짜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나 싫다고 떠날 땐 언제고 이렇게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해. 몇십 년째 지치지도 않냐고. 나 애 아빠 알면 진짜 큰일 나. 당신 이렇게 돈이고 뭐고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제때 붙였어야지. 내가 왜 힘들게 여기까지 오게 하냐? 그리고 막말로 내 아들이 검사인데 얼굴 한번 못 봐? 너도 이렇게 철륜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네가 아무리 좋은 집에 시집갔어도 네 출신 별 수 있어? 너 이렇게 남의 애 데리고 이 집에 시집 온 거. 네 남편이 알면 너도 요절이라고. 그러니까 잘해. 잘 생각하고. 제발 그만해.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이제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나 이제 당신한테 줄 돈 얼마 없어. 매달 주는 돈도 걸릴까봐 얼마나 심장이 타는데. 정신 덜 차렸구나. 내가 네 아들 앞에 나타나야 네가 정신을 차려. 잘못했어. 돈 줄 테니까 얼른 가 제발. 누가 보기 전에 가란 말이야. 우리 따로 시간 됐으니까. 믿는다. 돈 붙여. 그리고 이자까지 쳐서 붙여. 늦었으니까. 아주 날 죽여라. 이 정도로 뽑아 먹었으면 됐지. 아들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장사해도 되는 거야? 나도 지치고 힘들다 정말. 제발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당신도 이제 그만해. 어? 내가 이렇게 빌게. 돈 줄 만큼 줬잖아. 너 혼자 그렇게 검사 아들 돈 생색내고 사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그리고 네 남편은 공짜로 검사 아들 얻었는데 나도 받을 만큼은 받아야지. 솔직히 검사 아들 덕 좀 보나 했더니만 너 때문에 앞에 나서지도 못하잖아. 애 앞에 나서기만 해. 그 길로 당신이랑 나랑 죽는 거야. 이 돈이라도 받고 싶으면 입 다물어. 내가 돈을 주는 이유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주는 거니까. 하던 대로 이 돈 먹고 떨어지란 말이야. 알겠어? 더러운 인간 같으니. 그날 정원에서 한 남자와 신랑이 하는 어머님을 보고 확신했고 그날 전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예비 형님을 거지라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고 시어머니가 숨겨온 비밀을 예비 형님에게 폭로를 한 것이에요. 너였어? 감히 도둑고잉이 같은 게 어디서 내 비밀을 들춰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네가 뭘 안다고 입을 놀리냐고. 어머님이 그렇게 저 거지 취급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누구 때문에 아이를 잃었는데요? 너 심신미약해서 유산한 걸 왜 내 탓을 해? 너 아주 웃긴 애구나. 어머님은 한 번도 저한테 미안해 본 적 없으시죠? 진짜 폭로하길 잘했네요. 저도 이판사판이에요. 어머님한테 미안한 마음 없이 살게요. 너 지금 우리 집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뭐 안 미안해? 너 아니었으면 이런 비밀도 폭로되지 않았다고. 평생을 내가 이렇게 아껴온 비밀이었는데 쉽게 탄로나다니 정말 화가 나다 못해 치민다. 어머님 때문에 소중한 생명 잃은 저는 어떻겠어요. 비열하지만 어머니 약점 잡고 흔들 수밖에요. 그리고 거지? 어머님 맨날 저보고 거지 같다고 하셨죠. 예비 형님까지 싸잡아서. 오히려 과거는 저희가 깨끗하네요. 참나. 당신 그만 못해?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진짜 네가 아기 못 지켜서 유산된 걸 왜 엄마 탓을 해. 그리고 엄마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형을 낳았더라도 네가 감히 그걸 폭로해?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약점 뒤흔드냔 말이야. 내가 미쳤지. 당신 뭐 믿을 구석이 있다고 결혼했을까. 그래, 아무한테도 기댈 데가 없으니 이런 마마보이한테 기대려고 했겠지. 네 엄마 네가 위로해드려. 그리고 나도 도저히 못 살겠다. 아, 이제야 소화제 먹은 것처럼 속이 뻥 뚫리네. 그 말 뭐야? 네가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춥고 배고픈 데 살다가 등 따신 데 사니까 천지 구분이 안 되지? 구분이 안 되네. 아주 배가 불러서 이런다. 됐니? 나도 나 거지 취급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고 나한테 힘이 되어줄 수 없는 남편한테 기대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네 엄마 비밀을 알려줬으니 지지고 볶던지 말던지 니네가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제 머리털을 뽑으려 했고 아주버님은 그런 시어머님을 말렸어요.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집 이렇게 박살내고 네가 무사할 것 같아?
하지만 이 막장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뺨을 날렸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죠. 여보, 어떻게 당신이 내 뺨을 쳐요? 그럼 뺨 한 대도 안 맞을 줄 알았어? 당신이 날 이렇게 속인 거 나 가만 안 둬. 평생 내 아들이 아닌 애를 내 아들로 둔갑시켜 살아 나한테 넉넉하게 뜯어냈다 이거지? 그리고 그 돈은 애 친아빠한테 갖다 바치고 집구석 잘 돌아간다. 나 절대 못 참아.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때는 당신 아인 줄 알았어요. 나 알잖아. 내가 평생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는데 이럴래요? 그리고 우리 큰애 당신 자랑이라고 그랬잖아.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당신 아들이야. 누가 내 아들이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남의 핏줄을 키워? 아들이 없어서? 참나,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전 그 집을 나왔어요. 참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 갈 데가 그렇게 없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이 세상에 정말 혼자인가 싶은 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길거리에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속은 시원했지만 가슴은 많이 아팠다고 할까요? 결국 제 주변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그때 예비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고 전 예비 형님네 가게를 가게 되었죠. 그리고 제 인생은 정말 뒤바뀌었어요. 여기서 일 배워서 가게 하나 차려요. 우리 가게 그래도 되게 알짜거든. 사실 분점 엄청 내달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맛 변질될 것 같다고 하면서 끝까지 안 차려줬거든. 경미 씨라면 믿고 맡길만 하지. 그리고 우리 가게는 기숙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갈 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막상 일 저지르고 나니 뒷일은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은혜라니 진짜 우리 가게는 일손이 필요하고 또 경미 씨 성실하고 묵묵한 거야 내가 들어서 알고 있고 뭐가 문제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해봐요. 전 그렇게 예비 형님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무시당하고 살면서 많이 참았는데 그나마 소정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네요. 참나, 법도 이상하지.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너한테 위자료를 주냐? 지금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한 애만에 하는데 네가 이 돈 받을 가치나 있어? 네 엄마가 잘못한 걸 왜 나한테 따져? 네 엄마한테 따져 물어. 아, 맘마보이라 그런 것도 못하지? 괜한 여자 신세 망치지 말고 재혼할 생각도 마. 남편은 제 말에 어이없어 했고 저는 그날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았네요. 예비 형님네서 일하게 되니 듣고 싶지 않아도 그 집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예비 형님과 시아주버님은 결국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꼴랑 식당 딸내미랑 살림을 차려?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니? 엄마, 그냥 큰아들 없는 셈 치세요. 전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고 어차피 엄마도 저 못 꺾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막 잘난 집안 여자 아니었잖아요? 뭐? 내가 걔랑 같아? 그리고 넌 내 자랑인데 네가 어떻게 그런 애랑 결혼을 해? 엄마 진짜 창피해서 못 산다. 그럼 아들 없는 셈 치시면 되겠네요.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너를 보고 살지 말라고 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요? 제발 그런 소리 좀 작작하세요. 지겨워 죽겠으니까. 혼외자 둔 게 자랑이에요? 누가 보면 무슨 자랑스러운 일인 줄 알겠어요. 저도 제 인생 살 거고 전 엄마처럼 거짓 인생은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없는 셈 치세요. 시어머니는 세상 모든 걸 다 잃은 듯 행동했어요. 삼남매 중에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고 본인을 제일 자랑스럽게 해줄 아들을 잃었으니 비밀이 밝혀진 것보다도 더 큰 슬픔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었을 테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는 이 비밀 숨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니? 그래도 너 한번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네가 내 고생 알면 이렇게 못한다? 여자 하나 때문에, 어? 과거 생각 못하고 재수 씨랑 내 와이프 거지 취급한 엄마 생각을 좀 하세요. 이 사람들 상처받은 건 안 보이세요? 저 검사예요. 정의를 지키는 검사. 엄마, 그냥 저 없는 셈 쳐요. 엄마한테 잘하는 둘째 아들 있잖아. 그렇게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와 절연을 선언하고 결국 살림을 차렸어요. 재수씨,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수씨 덕분에 저도 결단을 내릴 수 있었네요.
모든 것들을 다 부시고 나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마워요. 아니요, 죄송하죠. 어떻게 보면 아주버님은 피해자인데 제가 괜한 분란을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 말 마세요. 밝혀질 일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제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렇게도 집요하게 엄마한테 돈을 뜯어냈다고 하는데 벌 받아야죠. 하긴 그래요. 어머님이 얼마나 쩔쩔매시던지 오히려 속 시원하실 거예요. 저 제 친아버지라는 사람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애 생기게 해놓고 약점이나 잡아 돈이나 뜯어내는 그런 파렴치한. 제가 법으로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그 남자를 공갈 협박죄로 고소를 했고 아주버님의 친아버지는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아주 죄질이 무겁고 악질이라는 이유에서 말이죠. 오히려 시어머니는 밝혀진 지금이 더 편안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여보, 이혼이라뇨. 그래도 당신이랑 살면서 애를 둘이나 더 낳았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왜 숨겼겠어. 우리 애들 잘 키워보려고 그런 거잖아. 내 과거는 이렇지만 한 번만 더 봐주면 안 될까요? 내가 이렇게 빌게. 아니, 그동안 속이고 산 거 자체가 용서 불가야. 나를 그동안 그렇게 기만하고 속이고 그래놓고 아무렇지 않게 두 얼굴을. 나 당신 더 이상 못 봐. 우리 애들 잘 키워준 거는 고마운데 그래도 당신이란 여자 무서워서 못 살아. 아빠, 그래도 엄마가 그동안 아빠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를 봐서라도. 됐다. 너희 엄마지만 나랑은 이제 끝난 사람이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 당신 나 알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그러니까 말 두 번 하게 하지 마. 여보, 그래도 내가 이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혼자 어떻게 살으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제주껏 살아. 나를 속이는 간덩이면 뭐래도 먹고 살 거야. 그렇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거셨고 결국 친자가 아닌 자를 평생 키우게 한 제목으로 이혼을 당하시고 위자료까지 주어야 했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이었죠. 전 그 후로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제 성실함을 알아보신 형님네 부모님은 분점을 내주셨어요. 축하해요. 우리 가게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가 믿고 분점 차려줄 수 있잖아. 우리 딸도 경미 씨한테 엄청 고마워하고 앞으로 꽃길만 걸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은혜를 갚긴 우리 가게 널리 알리고 좋은 거지. 그리고 우리 딸한테 친정 없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괜찮으면 엄마 아빠 생각날 때 우리 찾으러 와요. 우리도 딸 하나 있는데 딸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도 될까요? 사실 가게에서 일하면서 이렇게까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런 말까지 해주시니 황송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봐요. 전 그렇게 혼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게 되었어요. 가게도 생겼고 재혼도 했죠. 제가 일하는 가게에 주방장과 눈이 맞아 결혼했는데 저희 혼주 속에 형님네 부모님들, 이제는 언니라고 해야겠네요. 언니의 부모님들이 자리를 빛내주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당연히 해야지. 이제 우리 딸이라니까. 이것도 인연이고 이 또한 인생사 아니겠나. 앞으로 고단하거나 힘들면 더 기대도 돼. 알겠지? 우리 앞으로 오손도손 모여 살자고. 행복을 즐기고 사는 요즘인데 과거를 생각하니 참 끔찍하기도 하네요. 이런 행복을 모르고 살았으면 어떨까 싶은 게 아찔하기도 하거든요. 모든 일을 겪고 인과응보라는 말을 필히 느끼고 살고 있어요.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인생은 사필귀정. 반드시 돌아오니 꼭 남에게 아픔을 주시지 말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앞날이 평안하실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